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진우책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독재자의 표준적 얼굴입니다. 20세기 최악의 학살자, 독재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죠. 그러니까 히틀러와 스탈린, 모택동과 무솔리니 그리고 호메이니 사진을 합성한 사진인데 1983년 미국의 사진작가 낸시 버슨의 작품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다들 아시다시피 선전과 선동으로 경제 폭망으로 질곡에 빠진 독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아서 집권한 독재자입니다. 그는 독일과 폴란드 등에서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했죠.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대학살입니다. 요시프 스탈린은 1933년 우크라이나에서 농업혁명을 한다면서 대기근을 불러왔죠. 300만 명을 아사케하거나 처형을 했던 자입니다. 홀로코스트에 빗대어 이 대학살을 홀로도모르라고 부릅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6.25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뒷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잔인한 독재자였죠.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요사이 부르고 있죠. 이 마오쩌둥은 역시 권력을 잡으면서 수많은 동족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중국에서 국민당과의 내전에서만 몇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문화혁명으로 죽은 이들도 200만 명의 지식인을 포함해서 2천만 명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베니토 무솔리니와 그리고 호메이니 사진을 합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버슨의 작품이죠. 그러고 보니 요즘 세계의 스트롱맨들의 얼굴과 윤곽이 꽤나 닮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세계의 스트롱맨과 비교를 해보면 재미가 솔솔치 않습니다. 이런 독재 권력자의 죽음은 전 세계 토픽 뉴스가 되죠. 다만 죽었을 때 비참한 최후인가 아닌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권력이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날 문명국에서 권력은 분산되어 있죠. 민주주의의 특성입니다. 정치 권력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비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타덤에 오른 이들은 기업인들, 작가들, 스포츠 스타, 배우, 가수 등 수없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대표적이죠. 그러고 보니 이틀 전에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 제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황야의 무법자란 영화의 음악을 맡았죠. 그 영화는 마카로니 웨스턴이라는 새로운 장르와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를 낳은 영화입니다. 장고라는 서부극 주인공의 전형을 탄생시킨 영화죠. 그 뒤에 무수한 아류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석양의 무법자, 황야의 을하일불 수없이 말했죠. 엔니오 모리코네는 데비드 린이 감독한 닥터 지바고의 모리스 잘,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스타워즈의 존 윌리엄스와 함께 가장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였습니다. 헐리우드 백년사에 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가 맡은 영화음악은 생각나는 영화만 하더라도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 그리고 언터처블, 사하라, 또 많이 있죠. 그러고 보니 최고의 영화에는 최고의 작곡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리코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나는 카메라가 미처 보여주지 못한 영화의 장면을 메우기 위해서 음악을 만든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 엔니오 모리코네의 데뷔작이 정치 권력을 비꼰 코미디 영화 파시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경제 권력도 정치 권력이나 문화 권력에 못지 않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속성상 어쩌면 경제 권력은 최대 권력으로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정치 권력과 달리 경제 권력은 대를 잇고 따라서 영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제 권력 부의 설림 현상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세계의 부자 1%가 세계의 부 절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0명의 부자가 세계의 빈곤층 40억 명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책에 인용되는 말들이죠. 이 100명의 부자 중에 세습한 부자는 거의 없죠. 창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보다 왕족이나 귀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00년까지 최상위 부유층 1%는 세계의 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의 미와 창의력, 건강까지 대부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말이 과장된 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를 측정하는 방법이 현재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했을 테니 말입니다. 예컨대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콩고 공화국에 있는 부동산 가치와 지금 서구의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이런 사고가 좌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는 기업가들이 창출하는 문명의 편리함, 그들이 만들어내는 무수한 일자리와 재화들을 도외시한 시각에서 나온 겁니다. 예컨대 오늘날 대다수 시민들이 누리는 교통과 통신의 편리함, 미래를 통한 세상과의 소통은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바로 기업가들이죠. 그들이 성취 욕구와 야망이 현대 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브람스의 시절에는 음악이 귀족의 전유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CD나 DVD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악단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옆으로 흘렀군요. 요즘 독재자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전단하는 건 과거의 독재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통치자의 전단이 합법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독재자는 독재자를 호위하거나 혹은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국가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나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국가 의사를 전단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의사결정을 한 통치자는 자신의 결정을 독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근거한 합법의 탈을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통치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동장치도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브레이크 없는 벤치라고 할까요? 사실 자신의 결정을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는 것은 과거의 독재자나 스트롱맨이라는 미명 아래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의 독재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역사만이 자신을 평가할 것이라고 외쳐대던 과거 개발시대 독재자들이 훨씬 더 순수해 보일 지경입니다. 이러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그리고 탈원전, 징벌적 종부세 같은 정책들은 브레이크 없이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자신을 뒷받침하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요구에는 순응합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함께 묶일 수밖에 없는 동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책 진실의 직들에 쓴 말이 있습니다. 함께 우산을 쓰면 연인이 되지만 함께 비를 맞으면 동지가 된다. 참 기가 막히죠. 작년 10월에 대통령직 속 소득주도 성장위원회라는 데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체험 사례 공모전이란 것을 공모했습니다. 문정부 경제정책으로 혜택을 본 사례를 영상, 포스트카드 뉴스, 웹툰, 수기 등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상을 준다는 건데 결과는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한 달 동안 기껏 70여 점이 들어왔다는데 고심 끝에 10편의 당선작을 뽑았지만 결국 2편만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신문을 보니 석 달이 지나 조회수가 24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소주성 특별위원회는 다시 지난 2월에 시나리오 공모에 나섰습니다. 상금도 크게 내걸었습니다. 500만 원이더군요. 실제 사례가 없으면 상상이라도 해보라는 건데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도 단 한 편도 응모작이 없었다고 하는군요. 이런 엉뚱한 정책 홍보를 하는 소주성 특별위원회라는 곳을 제가 들어가 보니 위원장이 바로 그 정책을 입안했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 홍장표 씨가 맡고 있더군요. 그가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한 인사말에 선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위축되어 온 가계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의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며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이 엉뚱한 말을 믿고 있는 분은 없겠죠. 세금으로 국민들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생계비를 경감하며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내는 걸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겁니까? 홍 위원장의 활짝 웃는 모습이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오늘 북한이 미북 대화는 없다고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라는 분들은 방송에 나와서 정부 편을 들며 북한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근 건 아니라고 강변하기 바쁩니다. 또 하나 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조차 그런 채 윤석열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를 따르라. 그녀가 이젠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윤석열이 어떤 분입니까? 그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에 나섰고 그걸 기화로 결과적으로 정권이 입맛대로 삼성 같은 기업 죽이기에 나섰던 총장입니다. 제게는 권력 내부의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은 윤 총장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가 검찰총장으로 하는 행동이 상식에 부합하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